안녕하세요. TiO2 메타 렌즈 형성을 위한 다양한 펄스 플라즈마 시각을 통한 기술 연구를 발표할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플라즈마 공정연구실의 홍종우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파장 규모로 다양하게 배열된 실리콘 및 이산화 티타늄 기반 나노 구조는 나노 광자 기반 광학 장치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메타 물질로 명명된 이러한 인공적으로 설계된 나노 구조는 고유한 광학 특성을 가지며 이는 이전의 과학적 한계를 극복하여 렌즈, 반사기 및 평경기와 같은 향상된 기능을 가진 다양한 광학 응용 분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타물질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상기 재료에 요구되는 고품질 및 높은 종횡비 나노 구조의 나노 제작이며 나노 구조 수치의 정확성이 광학 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재료의 나노 구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작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상업화가 된 가능한 방법은 건식 식각 방법을 사용한 제조 방식입니다. 즉, 전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나노 구조를 패터닝된 포토레지스터 템플릿에 원자층 증작인 ALD를 사용한 후 레지스트 템플릿을 제거하여 매우 긴 처리 시간, 추가 공정 단계를 거쳐 제조되었으나 신뢰성 있고 제조 가능한 방법으로서 건식 식각 방법이 더 나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식 식각을 하는 데 있어서 ARD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패턴의 CD가 다를 때 넓은 패턴에는 라디칼, 이온, 전자 등등이 많이 들어가서 엣치가 빨라지지만 좁은 패턴의 CD에서는 그 양이 적어져서 엣치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엣치를 진행을 하여도 엣치 뎁스 현상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차징 이슈, 셀렉티브 이슈, 프로파일 이슈 등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펄스 플라스마 에칭이라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데 소스와 바이어스를 켰다 껐다 하여서 소스 펄스, 바이어스 펄스, 싱크 펄스, 어싱크 펄스 등 다양한 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펄스를 이용하면 전자 라디칼 등을 제어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일, 셀렉티비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00mm ICP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샘플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 그 옆에 메타 렌즈 카메라와는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측정을 위해서 알파 스텝, 하이 볼테이지 프로브, 오실로스코프, OES, QMS, XPS 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CW와 펄스 형태는 다음과 같고 아래 형태는 하이 볼테이지 프로브를 측정을 하여 바이어스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기판 피드에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DC로 측정이 되었고 인스턴트 볼테이지는 마이너스 135V로 맞췄습니다. 그에 따라서 펄스마다 와트 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CW와 바이어스 펄스는 비슷한 와트를 가지게 되지만 소스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싱크 펄스, 어싱크 펄스와 같은 경우는 와트 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스는 2000W라는 강한 파워를 쓰기 때문에 CW와 바이어스 펄스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싱크 펄스 같은 경우는 소스와 바이어스가 모두가 오프되는 지점에서 플라즈마가 꺼지게 되어서 다시 플라즈마가 켤 때 마이너스 135V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큰 와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싱크 펄스와 같은 경우는 소스가 꺼져도 바이어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살아있고 이때 큰 볼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와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였을 때 블랭크 샘플에서 H레이트는 어싱크 펄스 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감소를 하지만 반대로 셀렉티비티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모든 조건에서 소스 파워가 높을수록 DC 바이어스가 높을수록 H레이트는 증가하였으나 셀렉티비티는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펄스와 CW를 통해서 애치한 프로파일입니다. P1은 가장 넓은 CD 패턴을, P2는 미디엄 CD 패턴, P3는 가장 내로우한 CD 패턴을 나타냅니다.
A는 그 후에 S시험 방법으로 ACL을 지운 프로파일이 나타나 있고 그 아래 메타렌즈에서 싱크펄스를 사용을 하여서 애치한 프로파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프로파일 앵글을 측정했을 때 싱크펄스를 제외하고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펄스와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가 오프되는 상태에서 리콤비네이션이 발생되면서 CFX가 CF2 등으로 CF2로 되면서 TiO2 등에 달라붙어서 앵글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P1 H뎁스 나누기 P3 H뎁스인 ARD 같은 경우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향상이 되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OES 타임 에버리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CW에서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곤 노멀라이즈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디소시에이션이 적어져서 피크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F와 CF의 값이 작아지는데 F가 CF보다 훨씬 더 감소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CFX 나누기 F를 하였을 때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의 셀렉티비티와 관련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OES 타임 리졸브입니다. 마찬가지로 CW에서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가스의 디소시에이션이 적기 때문에 빛이 덜 나고 그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스와 바이어스가 같이 켜질 때, 그 다음 소스가 켜지고 바이어스가 꺼질 때, 그 다음 소스가 꺼지고 바이어스가 켜질 때, 그 다음 소스와 바이어스가 모두 꺼질 때 순으로 인텐시티가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스의 디소시에이션은 소스가 바이어스보다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RCP 모드가 CCP 모드보다 더 해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펄스와 같은 경우는 오프 기간에서도 한번 찍힌 곳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의 애프터글로우 현상으로 인하여서 OS 데이터가 나타난 것입니다. CFX 나누기 아르곤, F 나누기 아르곤, CFX 나누기 F를 하였을 때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CF 나누기 F가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대체로 높아진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펄스인 경우 플라즈마가 꺼질 때 CFX가 리콤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CF2 같은 물질이 마스크 등에 달라붙어서 타임 에버리지와 같은 경우 CW에서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 때 CFX 나누기 F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QMS는 OES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존재로서 A는 포지티브 이온 심즈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가스의 디소시에이션 감소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B는 CFX 나누기 CF를 하였을 때 어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증가한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방식대로 하면 CFX 나누기 F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포지티브 이온 심즈 모드이기 때문에 F가 잘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XPS 자료입니다. A. 블랭크와 B. 패턴 XPS를 비교를 하였을 때 블랭크와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없는 공간, 패턴 웨이퍼는 패턴이 있는 공간으로서 C인 패턴 샘플 나누기 블랭크 샘플을 각 원소마다 비교를 하였을 때 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에 가까워질수록 패턴과 블랭크에서 화학적 조성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엣치를 진행하게 되면 같은 깊이의 엣치가 진행이 되는 ARD가 향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ARD가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D인 또한 패턴 웨이퍼에서 카본 나누기 플로린을 진행을 하였을 때 싱크펄스로 진행이 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블랭크 웨이퍼에서 TiO2 블랭크와 SiO2 블랭크의 카본 레이셔를 비교해주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서 카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ARD 및 셀렉티비티가 카본의 비율이 증가되는 영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 실험적으로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A는 SF6 비율에 따라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ACL과 TiO2에서 SF6가 많아질수록 H레이스는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서 셀렉티비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비율을 섞어서 H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B는 SF6가 없이 C4F8과 아르곤을 이용하여서 CW와 펄스에서 H를 한 그래프입니다. ACL과 TiO2에서 똑같이 어싱크 펄스 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H레이스는 감소하지만 셀렉티비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C는 TiO2와 Ti를 SF6에서 O2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H를 한 그래프입니다. 항상 TiO2가 Ti보다 H레이트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O2가 더 많이 첨가될수록 H레이트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H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고 Ti가 F와 만나서 TiF4인 승합선 고체가 형성이 되어서 H가 되어 날아가고 S 같은 경우는 SO2와 같은 물질, C4F8에서는 COX 같은 물질로 H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표와 그림입니다. CW와 같은 경우 소스와 바이어스에서 계속 와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온 에너지가 크고 디소시에이션 또한 큽니다. 따라서 차징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셀렉티비티는 낮지만 H레이트가 크고 ARD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이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넓은 패턴에서는 높은 컨덕턴스를 가지지만 좁은 패턴에서는 낮은 컨덕턴스를 가집니다. 바이어스 펄스 같은 경우에서는 바이어스 오프 기관에서 라디칼 및 전자들이 흡착이 되면서 좁은 CD와 넓은 CD에서 화학적 조성이 CW보다 비슷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H가 되지 않기 때문에 H레이트는 감소하나 셀렉티비티가 증가하고 ARD 또한 향상이 되게 됩니다. 싱크 펄스의 경우 소스와 바이어스가 모두 꺼지는 구간에서 차징이 모두 없어지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면 CFX 등이 TiO2 등에 달라붙게 되고 마스크 또한 달라붙게 되고 마스크에 또한 붙게 됩니다. 또한 리콤비네이션이 된 라디칼들은 디소시에이션이 된 라디칼보다 덜 스티키합니다. 따라서 ARD가 바이어스 펄스보다 향상이 되고 셀렉티비티 또한 증가하지만 H레이트이 감소하게 됩니다. 싱크 펄스의 경우 RCP 모드인 소스만 켜짐에 따라서 라디칼 등이 부착이 되고 나중에 바이어스가 켜지는데 이때 바이어스만 켜지기 때문에 CCP 타입이고 로우 덴시티 플라즈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H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H레이트는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고 떨어뜨리고 하는 현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셀렉티비티는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부착되었다가 떼어나왔다가 하는 현상은 ALE를 마치 연상을 시키게 되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ARD가 가장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싱크 펄스는 셀렉티비티 이슈, ARD 이슈, 프로파일 등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ALE와 펄스 플라즈마 사이에는 싱크 펄스는 ALE보다 빠른 H레이트, 다른 펄스보다 ARD 개선, 프로파일 개선, 셀렉티비티 개선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점 더 관심을 받게 될 펄스 H입니다. 따라서 CD가 점점 작아질수록 미래에는 이러한 펄스가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일 것이고 메타 매트리얼에서 또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